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15분 자, 장이 끝났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선을 계속 올라타고 있어요. 시가부터 상단선이거든요. 시가 그 다음에 378.56 그 다음이 386.34 그러니까 378.56에서 386.34 요 사이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죠. 지금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하단선이니까 369.92예요. 즉 이번 달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시가 위로는 매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매수자에게는 기회가 상실된 거죠. 앞으로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 시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올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86.34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 한 매도 전략은 유효합니다. 보시면 매트릭스가 0이기 때문에 고가만 넘지 않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기 때문에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없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가가 지난달 종가 얼마냐면 373.24 지금 한 10% 정도 되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종가가 지난달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진 저가 그죠? 373.61 여기가 무너지면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2.65%를 상승했고 월봉상 상단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셔야죠. 주봉. 주봉은 이 볼벤 하단선이 여기죠. 373.66 여기가 하단선이거든요. 373.66 잘 보세요. 하단선의 위치가 P20 하단선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냐? 373.53이에요. 여기 아래가 매수 영역이에요. 여기 아래가. 왜냐면 종가가 하락을 해도 거래량보다는 지금 20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종가는 이 위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양봉이 낼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73.53 373.53 아래는 감아 올려줄 의지가 있다죠. 근데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볼벤의 효과도 없는 거죠. 지금은 상단선도 없고 하단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도 할 말 없고 내려도 할 말 없는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고 매수를 한다, 매도를 한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73.5 얼마였죠? 373.
53 아래로 매도는 못한다는 거죠.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오늘 상단선을 하나, 둘, 세 개나 썼어요. 개인적으로 380선에서는 멈출 줄 알았는데 들어버렸어요. 워낙 많이 샀어요 오늘. 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자, 내일을 보자고요. 내일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챙겨 보겠습니다. 보시고 전략을 잘 짜세요. 예. 자,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거래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에 유리한 거예요. 거래량이 준다는 것 자체가 상승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 거래량이 몇 프로가 나왔냐? 62.58%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량만 보면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봉 거래량은 지금 90.68%입니다. 주봉 거래량은 90.68%예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월 20, 화 40, 수 60, 목 80, 금 100 이렇게 되거든요. 주봉은. 근데 지금 90%면 금요일 날 점심시간 정도의 거래량이에요. 지금. 네. 지금의 거래량의 수준은 금요일 낮 12시 정도의 거래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일이면 주봉은 거래량이 늘 겁니다. 이제 주봉은 거래량이 늘 거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월봉은 12월 30일이 올해 폐장일이에요. 그러면 거래일수가 22일입니다. 자, 4.54%씩 쓸 수 있어요. 하루에 4.54%씩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4.94. 그러면 0.5% 정도 오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면 종가가 오르든 고가가 상승하든 저가가 상승하든 아무 소용없어요. 거래량이 늘면 무조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맨 위로 올라갑니다. 월봉상. 그러니까 지금은 0.5% 정도 증가했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오늘 거래량으로 봤을 땐 0.5%가 증가했다. 이거고요. 자, 오늘 결과만 보면 종가랑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랐어요. 종가, 저가는 올랐어요. 왜냐면 어제까지가 1구간이고 오늘부터 0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하기가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가를 지켰고, 종가는 상승했으니까 종가,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했는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은 다 0구간이에요. 여기가 목요일이죠. 다 0구간입니다. 전부 다 0구간이에요. 첫 번째, 내일 매수가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가 오늘 시가 정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매수는 오늘 시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주봉에는 매수가가 없어요. 주봉엔 매수가도 없고 다음 주에도 매수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없지만 다음 주도 없고
월봉은 매수가가 지난달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봉, 월봉은 매수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봉은 유일하게 일봉이거든요. 근데 일봉의 매수가가 오늘 시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는 없다죠. 예, 매수는 없어요. 없어. 홀딩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세요. 상방은 홀딩 여부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상단선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가예요. 자,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럼 무조건 매도해요. 예, 딱 봤는데 오늘 고가 안 넘을 것 같아. 딱 봐도 본인이 느낌이 이거는 오늘 고가 넘길 느낌이 아니야. 딱 생각되면 바로 매도해서 시가까지 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내일 봉은 시가까지 내려올 거예요. 오늘 시가까지. 오늘의 고가를 넘지 않는 흐름이라면 내일의 종가는 오늘 시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상승은 끝입니다. 오늘의 고가를 넘기지 못하면 상승은 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내일 살짝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내일 살짝 개파락이 나와야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개파락 꼭 필요해요.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어. 그러면 1번과 2번까지 올릴 수 있겠죠. 1번과 2번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아래 꼬리가 없을 거잖아요. 아래 꼬리가 없으면 금요일 날 목요일 저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목요일 저가를 금요일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승할 거면 오히려 시가 찍고 아래 꼬리를 쫙 단 다음에 위로 양봉을 딱 그리면 상승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가를 찍어요. 시가를 찍고 밑으로 빼. 그러니까 시가를 찍고 오늘 고가 넘었다가 밑으로 쫙 빼가지고 시가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쫙 감아가지고 2번 정도에서 양봉으로 딱 끝냈다. 그건 금요일날 상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그리면 상승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래 꼬리가 없어요. 아래 꼬리가 없이 장대 양봉을 그리지 않고 윗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긴 음봉을 그리거나 그런 형태로 그리면 금요일날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고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 보인다. 그럼 바로 매도해서 오늘 시가까지 노리는 전략이 하나. 오늘 고가를 넘었어요? 오늘 고가를 넘으면 금요일날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에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목요일 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다시 1구간이거든요. 그쵸? 요렇게 됐던 구간이 여기 또 있잖아요. 금, 월, 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금요일에 하락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데 금요일에 하락했을 때 다음 주 월, 화를 하락시켜서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게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금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은 오늘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오늘 고가를 못 넘을 수도 있는데 넘든 못 넘든 사실 저가랑 종가는 영향이 없어요. 고가만 영향이 있는 거지. 그런데 금요일날 하락하면 고가, 저가, 종가를 다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하락은 금요일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거면 오늘 고가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은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고요. 오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아니죠. 매도 전략을 고려하신다면 역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딱 찍었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달려들면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흐름이고 외국인이 매수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하루 더 발을 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내일, 오늘 또는 내일이 이번 달에 고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락을 위한 흐름이라면 오늘과 내일 중에 이번 달 고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가를 만들고 나서의 가장 확실한 징후는 고가를 낮추는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쉬워요. 고가가 낮아지면 고가가 나온 거죠. 고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고가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으면 내일이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오늘이 고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이 고가냐 내일이 고가냐가 아니라 이게 낮아지는 순간 밑으로 누를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누르면 이제 월봉의 윗꼬리가 쫙 생기면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퍼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은 지났으니까 내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관심 많이 갖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고가를 높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가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로 간 다음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코스피 200은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피도 오늘 여기 찍었어요. 두 번째 상단선. 이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이걸 코스피 200으로 보잖아요. 코스피 200으로 보면 이렇게 넘었잖아요. 이렇게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피로 보면 딱 찍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는 정확하게 찍었잖아요. 지난달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쪽에는 오버슈팅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세요. 다음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도 지금 상단선 위에 탔죠. 시가부터 상단선이기 때문에 이제 선물 매도 나오면 내려가는 거예요. 선물 매수가 나와야 버틸 수 있는 거죠. 하단선은 지난달 저가보다 낮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월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불가능하고요. 추봉도 뭐 위아래 다 뚫렸으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상단선 다 탔죠.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락 추세는 끝났으니까 고가를 넘으면 여기 385나 최대 388까지도 일단 도달할 수 있는 상태고요. 고가 못 넘으면 376대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인데 내일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해서 오늘 시가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고가를 넘으면 눈치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금요일 날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으면 고민을 하세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달려드는지 선물 매수로 달려드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돈을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거래일인데 개인이 9,954억의 현물을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외국인은 미친 듯이 샀거든요. 외국인은 미친 듯이 샀는데 기관은 전혀 관심 없는 흐름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조 얼마지? 1조 1,000억 원? 1조 1,000억 원까지 갔었어요. 선물 매수를.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6천억은 어딘지 다 날려먹고 5천억도 안 되는 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한 매수세는 다행히 아닌 거예요. 근데 누적으로 선물 매수가 좀 돼요. 그래서 이 물량이 정리가 돼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콜 40억 샀고 풋은 62억 매도했고, 반대로 기관은 상방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콜은 매도하고 풋은 사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특이점이 없고, 위클리에서 외국인이 37억을 매도했거든요. 요게 살짝 들어와요. 내일이 지금 만기잖아요. 내일이 만기인데,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콜 매도를 37억 했다? 요거 살짝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큰 상승은 없다는 얘기죠. 하락은 모르겠지만 큰 상승은 없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눈치 잘 보세요. 이게 갭하락이 나오는지 갭상승이 나오는지. 갭상승이 나오면 금요일을 노리셔야 될 거고, 하락을 볼 때 갭하락이 나오면 내일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시가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12월 달에 고가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적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1조 7천억. 지금 보시면 만기가 다음 주인데 외국인이 아직도 선물을 1조 7천억을 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내려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요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리는 걸 선물을 가지고 계속 막고 있는 거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별로 상승에 관심이 없는 거죠. 계속 개인이 선물 매도를 쌓고 있는 건 그다지 좋은 징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전에 만기일 되면 거의 한 5조 원까지 쌓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그렇게 막 누적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 어쨌든 남은 기간 안에 이 1조 7천억이 넘는 돈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자, 오늘 보면 뭐가 없어요. 여기 387하고 390콜, 여기는 많이 샀어요, 오늘. 요게 딱 눈에 들어오고, 풋은 딱히 없어요. 정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수량이 너무 미미해요. 누적으로 보면 지금 392 위로는 매도고 390까지는 매수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매도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서 어쨌든 390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반면에, 밑으로 보면 풋은 이게 꽤 돼요. 그래서 지금 매도가 쌓인 자리, 의미 있는 매도가 쌓인 자리는 357이에요.
357 밑으로는 이제 매도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휴지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이 아래쪽. 그러니까 357 아래로는 휴지가 돼도 상관없고 360까지는 아직 휴지를 만들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위로는 392. 이 차트로는 392까지는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고 밑으로는 357까지 고려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박스는 392랑 357이랑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 형태로 보여요. 392라는 수치는 지난달 고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만기 안에 지난달 고가를 넘을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반대로 357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풋으로 결제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12월 달은 훨씬 더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옵션과 별개로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들고 있으니까 저 1조 7천억을 언제 던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걸 늦게 던지면 던질수록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늦춰지는 거고요. 어느 날 한 1조 원만 딱 던져줘도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저 1조 7천억의 선물을 언제 던질 거냐. 다행히 오늘 1조 원 넘게 매수하길래 이거 2조 원 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중에 다시 6천억이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1조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도 하루에 넣었다 뺐다를 막 미친 듯이 반복하니까 잘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